자,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에서 하나만 더 보고요. 자,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으로 실험을 한 거야. 실제로 실험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렇다면 이럴 거야 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는 지구에서 자, 물체를 던지지. 어느 높은 데서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지. 좀 세게 던져도 이렇게 떨어질 거야. 맞아? 근데 어느 정도가 세게 던지면 물체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즉 지구 주위를 뭐 할 거야? 공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것처럼 물체도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는 구형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구의 공률이라는 게 있어. 공률은 뭐냐면 평평하지 못하고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니까 둥근 정도를 공률이라고 얘기하거든. 공률은 8km당 5m야. 8km당 5m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 수평 8km당 연직 방향으로 연직 5m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여기가 8m라고 생각하면 8km라고 생각하면 됐어? 물체는 실제로 어떻게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m라고 따지면 실제로 이렇게 내려갔던 지구는 이렇게 공률이라는 얘기야. 휘어졌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8km당 5m씩 내려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어느 높이에서 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 물체를 어느 높이에서 8km/s의 속도로 쏴주면 물체는 1초당 몇 미터 내려올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것도 생각하지 마. 물체는 1초당 몇 미터씩 내려오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 H는 뭐랬어? 2분의 1 GT 제곱이야. 맞아? 기억나? 그럼 높이를 물어볼까? 2분의 1 곱하기 G가 10이고 1초의 제곱이니까 5m가 되겠지. 5m씩 내려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8m/s거든요. 얘는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돈다는 얘기야. 즉 일정한 속도 이상이 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페이지 잠깐 보자. 11페이지 잠깐 보자. 11페이지 11페이지 잠깐 11페이지 15번 문제 11페이지 15번 문제 찾았어? 15번 문제 보면 어떻게 돼? 그림같이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공 A, B, C를 던졌을 때 A와 B는 지면으로 떨어지고 C는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했다. 됐죠? 그랬을 때 A, B, C 중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봤어. 자유낙하 운동한다는 게 뭐야? 지구 중심적으로 떨어진다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A도 봐봐. A도 땅에 떨어졌고 B도 떨어졌고 C도 원래 봐봐. 자유낙하를 안 했다면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자유낙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고 내려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A든 B든 C든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C는 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지. 지구가 굽어진 정도하고 얘가 내려가는 높이, 내려가는 속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휘어져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땅에 안 떨어지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라는 게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는 니네가 쭉 읽어봐 빨리. 이건 뭐냐면 13페이지 보면 중력에 의한 영향과 안전이라고 되어 있거든. 13페이지 보면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야. 얘들아 기린 있잖아. 기린은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나온 피의 압력이야.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을까? 높은 이유가 뭘까? 왜 높을까? 기린은 목이 길어 짧아? 길지. 기린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잖아? 근데 심장이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즉 뇌까지 피를 보내주려면 혈압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왜 높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려면 중력을 그만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자, 코끼리는 다리가 굵지. 왜 굵어? 굵은 이유가 뭘까? 중력을 많이 받는 거야. 중력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돼? 걔들이 버텨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두껍고 튼튼할 수밖에 없지. 고래가 숨을 어디서 쉬냐? 고래 어디서 쉬어? 물속에서 쉬어? 올라와서 쉬어? 올라와서 쉬지. 걔네들은 아가미가 아니라 폐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숨 쉬려면 위에 올라와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잖아. 근데 고래를 육지에 올려놓으면 죽을까 살까? 왜 죽어? 숨 쉬면 되는데 왜 죽을까? 고래가 왜 죽을까? 죽어. 왜 죽을까? 걔가 되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육지로 오면 중력을 오로지 다 받아. 중력을 다 받아서 눌려 자기 몸무게에 눌려서 죽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물속에는 그게 중력을 그만큼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밖에서는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것들이 다 중력과 관련돼 있는 거라는 얘기야. 근데 물체를 떨어뜨리면 떨어지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지. 다 중력과 관련된 거야. 빨리 읽어주세요 한번 쭉. 서울이랑 또 집이 근처야? 멀지 않아? 불암 중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불암 보수 잠깐 얘기했구나. 다 읽었어? 자, 이제 우리가 볼 건 14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진도를 다 나갈 거야.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으라고 하겠지. 23쪽까지, 24쪽까지 숙제를 하겠지, 선생님이. 됐어? 근데 봐봐, 이제 설명할 거야.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할 거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물리 1이라는 과목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네가 서랍을 간다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서랍을 해서 이 충격량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 한 문제를. 그 점수가 커. 근데 청원에서는 서랍을 그 서술형 문제만큼 어렵진 않은데 서랍을 그 청원도 좀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 잠깐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만 딱 설명할 거예요. 알아야 될 거는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운동량이 뭔지를 이따 다 설명할 거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요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다시 한번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됐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우리가 볼 거. 딱 두 가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운동량이 뭔지를 봐야지. 운동량. 운동량은 물체가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간다 생각해보자. 자동차를 타고 간다 했을 때 자동차가 빨리 갈 때가 있고 천천히 갈 때가 있겠지. 그럼 똑같은 우리가 느낌일까 다른 느낌일까? 천천히 갈 때는 아 되게 느려. 근데 빨리 갈 땐 좀 무섭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운동량이라 불러.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다시 말하면 운동량을 P라고 해요. P.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불러. 얘는 꼭 기억해야 돼. 얘 뭐라고? 속도라고. 얘는 방향에 따라 달라져. 내가 아까 서 있을 때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힐 때와 이렇게 부딪힐 때에 따라 썼지. 그러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의 내가 받은 충격하고 이렇게 받는 충격이 다르지. 그럼 이렇게 오는 자동차의 운동량과 이렇게 오는 자동차의 운동량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단위는 질량은 무슨 단위냐? 킬로그램을 써요. 곱하기 얘는 미터 퍼 세크지. 이게 운동량의 단위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잠자는 500kg짜리 사자. 됐어? 2m per sec로 날아다니는 0.1g짜리 파리. 누구의 운동량이 더 커?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야? 0이야. 근데 얘 운동량이 질량이 작아도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운동량이 더 커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여야 운동량을 갖는 거야. 정지했으면 운동량이 있어 없어? 없어. 알았어? 자, 그 정도 기억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운동량이 클 것이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겠지. 됐어? 그러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운동량 보존 법칙. 잘 봐봐.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얘가 2kg짜리였고 얘가 1kg짜리였습니다. 됐어? 근데 처음은 정지 상태래. 그럼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량이 얼마야? 운동량? A부터 할 거야.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맞아요? B도 질량 곱하기 속도지. 그럼 얘는 얼마야? 0, 얘도 0이니까 전에 운동량의 합은 0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내가 단순하게 뭐 했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지금 하자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거 유도를 안 할 거야. 유도는 안 할 거야. 자, 뭔지만 설명할 거야, 쌤이. 왜냐면 유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 시험에 그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냥 고2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거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즉 뭔가 반응을 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과 반응한 후에 운동량의 합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저는 0이지. 그러면 얘가 내가 뭔가 빵 해서 얘가 이렇게 간대. A가 2kg짜리가 여기서 2m/s로 갔어. 그러면 B는 얼마로 갈까? 1kg짜리가 얼마로 갈까? 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들의 합도 0이면 되지. 충돌 전이 0이었으니까 충돌 후도 얼마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그럼 잘 봐. 얘가 얼마야?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4네.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1kg 곱하기 속도를 몰라. 그래서 이게 얼마? 0이 나와요. 그럼 옆에도 쓸게. 4 더하기 물음표가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물음표는 얼마야?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뭐랬어? 방향이라고 했지. 그럼 잘 봐. 이쪽을 뭐로 했어, 선생님이? 2m/s로 했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플러스지. 그럼 이쪽은 뭐로 해야 돼? 이쪽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해야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해야죠.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되니? 얘는 4m/s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문제 간다. 잘 봐. 문제 간다. 명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얼음판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얼음판 위에. 이 얼음판은 뭐가 없냐면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다는 얘기, 내가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바닥을 밀어주는 거거든. 근데 바닥이 내가 바닥을 밀려면 마찰력이 있어야 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면 밀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못 걸어가는 거야. 됐어? 이해되기까지? 그러면 명인이가 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봐. 뭘까? 생각해봐. 뭘까? 명인이가 여기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디 될까요?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 빨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마찰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봐봐, 잘 봐봐. 여기에서 처음 상태 얘하고 똑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명인이라는 애는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량은 얼마야? 0이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반대로 던지는 거야. 그럼 이걸 던진 만큼 얘도 살짝 뒤쪽으로 살짝 밀리겠지. 그 나올 수 있다고. 물건을 더 던질수록 더 빨리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아 생각을 하는 거야. 답을 맞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뭐가 될 수 있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이해됐어? 자, 그 정도 기억해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라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고.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잘 봐. 하나 더 갑니다. 니네 맞춰. 이건 맞춰야 돼. 어? 잘 봐. 여기가 B예요. 이게 3kg짜리고 여기가 2kg짜리가 A가 되고 얘가 10m/s로 왔어요. 됐죠? 이러다가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돼서 갑니다. A가 되고 B가 돼서 한 물체로 갑니다.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건 충돌 전이죠? 충돌 후죠? 선생님 뭐랬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고 썼지? 그럼 니네가 해줄 게 뭐야?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셔야죠. 그럼 얘는 뭐야? A, B의 운동량을 따지시면 되지. 맞아요? 그럼 A의 운동량이 얼마야? 뭐 곱하기 뭐? 20이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0이에요. 단위는 안 쓸게요. 그럼 B는 얼마야? B는 정지했으니까 0이에요. 됐어? 그럼 후면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속도지. 속도는 내가 몰라. 질량은 얼마야? 두 개 합쳐서 한 물체가 된 거잖아. 그럼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몇 킬로? 몇 킬로? 합쳐져서 몇 킬로? 5킬로가 돼요. 2킬로와 3킬로가 합쳐진 거야. 이해돼? 한 물체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갔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2kg와 3kg가 합쳐서 갈 거니까 5kg가 된다. 그래서 5kg 곱하기 물음표니까 얼마 돼야 돼? 20은 5x 따라서 x는 얼마야? 4m/s로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밑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어떤 것부터 볼 거냐? 첫 번째 보면 뭐 있어? 14페이지 갑니다. 준비됐어? 운동량 나왔습니다.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라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두 번째.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한다.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질량은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밑에 A, B, C 있으니까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물체 충돌과 운동량 보전이라는 게 있어. 물체 충돌과 운동량 보전. 됐어요? 물체 충돌과 운동량 보전. 질량 MA, MP인 두 물체 A, B가 각각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면 충돌하여 충돌의 속도가 각각 VA', B'이 되었다. 그럼 거기서 유도하는 식이 나와 있거든. 다 필요 없고요. 딱 맨 밑에 있는 것만 보세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한다? 똑같다는 거 있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됐어? 이제 이해되니 여기까지?
소율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제 이해돼야 안 돼 여기까지? 어? 안 되면 다시 얘기해 빨리.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누구야?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지우고 갑니다 또. 제발 다시 한번 돌아서 보셔요. 돌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상 보내줄 거니까 영상 꼭 다시 보셔요. 많이 반복해서 보실수록 좋아요. 됐죠? 자, 충격량이란 말 나와요. 충격량. 충격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세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자, 충격량은 뭐야?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이걸 보고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충격량 뭐라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이걸 보고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충격량은요. I라고 하고요. 얘는 힘을 받고요. 힘을 어느 시간 동안 받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과 시간대로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충격량은 힘이 셀수록 멀리까지 힘이 셀수록 충격량이 클 것이고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겠죠. 됐어요? 그럼 보세요. 힘은 뉴턴이라고 하고요. 시간은 세크예요. 그래서 NS라는 단위를 씁니다. 혹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긴 한데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들이 긴 대롱에 독침을 넣고 동물들을 잡아먹을 거야. 됐어? 그럼 대롱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 긴 대롱을 놨어. 근데 입을 여기다 놓을 건데 화살을 그러니까 독침을 여기다 놨어. 1번. 2번은 여기다 놨어. 여기다 놨어. 누가 더 멀리까지 갈까? 후 부는 건 똑같이 힘을 줬겠지. 근데 얘는 그 힘을 여기까지만 받는 거고 얘는 이만큼 받는 거야. 누가 더 오래 받아? 2번이 힘을 오래 받는다야. 따라서 충격량은 크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빨대, 우리가 빨대 같은 경우도 짧은 빨대가 있고 긴 빨대가 있어. 긴 빨대가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야. 힘을 더 오래 받아서. 두 번째, 내가 공을 던질 거거든. 공을 살짝 던질 거고 세게 던졌어. 그럼 누가 더 멀리까지 날아가? 세게 던진 게 멀리까지 날아가다는 게 세게 던졌다는 게 뭐야? 어차피 내가 힘을 주는 시간은 똑같은데 힘이 크니까 충격량이 크지. 공이 받은 충격량이 커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 힘이 셀수록 충격량이 커지고 힘을 주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정도라고 해서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라고 해요. 단순하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그래프가 나올 건데 여기서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힘이 일정하다고 보자. 1초, 2초, 3초, 4초 얘가 만약 5라고 하면 그럼 4초 동안 받은 즉 5뉴턴을 4초 동안 받았어. 그럼 몇 뉴턴이야? 아니, 몇 NS야? 20 NS지 충격량은. 맞아? 그럼 잘 봐.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넓이. 힘과 시간 그래프 넓이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다. 가로가 뭐였다? 시간. 세로가 힘이다.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네. 꼭 기억해야 돼. 무슨 그래프죠? 힘과 시간 그래프 넓이가 충격량이야. 다시 한번 뭐해서? 넓이가 충격량이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됐어? 다시 한번 거기서 봐봐. 밑에 간다. 충격량. 우리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맞아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밑에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습니까? 밑에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야? 충격량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한다? 충격량을 뜻한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힘이 달라졌지. 아무튼 어찌됐던 거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뜻하는 게 뭐라고? 그게 충격량이라고. 힘과 시간 그래프 넓이가 뭘 한다고? 충격량을 얘기한다고. 됐죠? 그 정도 기억해주세요. 근데 밑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자, 보세요. 나 봐봐.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질량을 갖고 있고요. 속도가 V0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뒤에서 밀었어요. 밀었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힘을 줬죠. 힘 F를 줬고 이렇게 밀고 갈 거죠. 그럼 힘을 주는 시간이 있겠죠. 맞아?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이 물체한테 힘과 시간을 줬죠. 그럼 얘는 빨라져요? 느려져요? 아니면 변화 없어요? 힘을 줬으니까 빨라져야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첫 번째 어떤 거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을 거야. 얼마야? M520죠. 맞아요? 근데 내가 뭘 줬대? 힘을 줬고 시간을 줬죠. 그럼 여기다가 이 물체에 힘을 주고 시간을 줬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어느 시간 동안 줬으니까 충격량을 준 거야. 그러니까 F 곱하기 T가 된 거죠. 이게 뭐래? 나중 운동량이 된 거야. 빨라졌잖아. MV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정리할게요. 얘가 뭐라 했어? I죠.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얼마 됩니까? MV 빼기 MV0. 그럼 얘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죠.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라고. 됐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됐어요? 다시 한번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거기 공식이 이거와 다른 방법으로 나왔는데 그건 몰라도 돼. 우리가 식을 유도해라라는 문제로 나오진 않아. 뭐만 알면 된다고? 요거만 알면 된다고. 자, 예를 들어갑니다. 잘 봐봐. 2kg짜리가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까? 2m/s로 가고 있었어. 됐죠?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얘를 뒤에서 밀었더니 얘가 10m/s가 되었대. 됐어? 그럼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얼마야? 충격량이 얼마냐 물어봤어. 충격량 계산하세요. 얼마 됩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게 나중이죠. 그럼 충격량은 뭐랬어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됐지. 그럼 충격량을 물어봅니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2kg짜리가 10m/s니까 20이죠. 빼기 처음 건 얼마예요? 4죠. 따라서 16 ns. 왜? 충격량을 물어봤으니까 ns로 쓰셔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두 번째.
2초간 힘을 가해서 저렇게 변했습니다. 2초간 힘을 준 거야. 힘을 몇 초 줬다? 2초 동안 줬다. 그래서 그랬을 때 준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준 힘의 크기 얼마일까요? 물어본다. 이 문제에서 조금만 더 변형시킨 거야. 조금 더 간 거야. 내가 뭐랬어? 충격량은 얼마래? 얼마였어? 계산했더니 16이었죠. 됐어요? 근데 I는 어떻게 구했어? 힘 곱하기 시간이었죠. 맞아요? 이 힘이 얼마래? 시간이 얼마였어요? 몇 초였어요? 2초죠? 우리가 물어보는 거 뭐야? 힘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얘 얼마야? 8뉴턴이 돼야 돼. 얘 그래서 16이 나오는 거죠. 8뉴턴의 힘으로 더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됐어요? 중요한 말, 되게 중요한 말. 됐죠? 그 다음에 15페이지 다 얘기했고 뒤로 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기지개 한번 쭉 피우고 갑시다. 기지개 한번 피우고 갑시다. 아, 힘들어. 힘들지? 과거 3시간 동안 하는 게 힘들지? 힘들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 과학을 6시간씩 하는 애들도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 2과목을 하면 6시간 한꺼번에 딱 하는 거야. 물론 과목은 다르지만 애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있어. 자, 됐죠? 갑니다. 자, 이제 16페이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됐으니까 맨 위에 보이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내용만 볼 겁니다. 물체 충돌 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면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똑같아요. 집중하셔요. 다시 한번.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된다? 항상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됐니? 운동량 보존 법칙 뭐라고?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불러. 알았죠? 자, 그럼 밑에 온다. 밑에는 쭉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맨 마지막만 생각하면 돼. 맨 마지막. 거기 5번에 보면 뭐 있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죠. 보여? 찾았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죠. 맞죠? 찾았어? 소희로 찾았니?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완전 탄성 충돌이란 말이 있거나 그런 것들 있지. 그것들은 개정되면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물리 1이나 그런 데서도 내용이 좀 빠져서 물리 2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만들 때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 욕심 부려서 좀 더 많은 내용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빼도 됩니다. 됐어? 그건 완전 탄성 충돌 뭐 이런 거 다 빼도 돼. 이게 완전 탄성 충돌 이런 것들은 물리 1에서 잠깐 개념만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학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안 해요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냥 더 넣었어. 욕심 부려가 넣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밑에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됐었지. 충격량. 그럼 뭐라 된다 봅시다. 물체에 큰 힘을 주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한다. 됐어요? 자, 어떻게 돼? 자, 운동량의 변화. 이걸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랬어? 얘를 크게 하거나 얘를 길게 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충격량이 커지겠지. 아까 빨대 같은 거. 됐어? 네. 권총이라는 게 있을 거고 소총이라는 게 있어. 혹시 알아? 권총과 소총? 차이 알아? 권총은 짧은 총이잖아. 손으로 쏘는 거. 근데 소총은 우리가 흔히 쏘는 긴 거 있잖아. 큰 거. 근데 그게 소총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총알이 누가 더 많이 나갈까? 권총이 많이 총알이 갈까? 아니면 소총이 많이 갈까? 더 멀리까지 갈까? 소총이 멀리까지 가요. 왜냐면 그 총알 안에 화약이 들어있거든. 그 화약의 양은 똑같아. 근데 총알이 나가는 그 길을 총열이라고 하거든. 그 길이 얘보다 얘가 길어. 그동안 힘은 계속 화약의 힘을 받는 거야. 그럼 힘을 오래 받는 거지. 총알이 멀리까지 가. 이거 멀리까지 가는 거 최대한 뭐 10km 정도까지 간대. 총을 한 방 쏘면. 그러니까 가다가 이것도 풍수 운동하겠지. 총알도 중력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게 떨어지긴 하겠지.
그냥 10km 정도까지 간대. 그냥 총알은 그 정도까지 안 가거든. 소총 같은 게, 그러니까 권총은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소총은 훨씬 더 많이까지 간다. 10km까지 간다. 그렇게 보는 거야. 됐어? 뭐 니네들은 상관없잖아. 근데 쟤는 가야 돼. 좀 있으면 3년만 있으면 너 가야지. 근데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수밖에 없지. 가서 총 쏜다. 진짜 총 쏜다. 가짜 총이 아니라 진짜 총 쏜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정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므로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이 얘기하는 거야. 권총과 소총. 다시 말하면 포신이라고 하는 건 포탄이 여기서 날아가는 요 길이를 얘기를 하거든. 이게 길수록 멀리까지 가는 거야. 총알이. 그러니까 포탄이 멀리까지 가는 거지. 됐어? 네, 두 번째.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공과 방망이의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므로 야구공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세 번째,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면 공의 작용하는 힘이 커지고 접촉 시간도 길어져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공을 뒤로 뺀 후에 팔을 충분히 휘둘러 공의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공을 빠르게 보낼 수 있다까지 보시는 거죠.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17페이지 갑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17페이지. 여기서는요, 얘들아, 충격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격력. 자, 기억하셔요. 얘는 어떤 걸 나오는 거냐면, 충격력은요,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격력이라는 말이 나면,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 그럼 자동차에서 뭐가 튀어나와? 에어백이라는 게 나오지. 에어백. 맞아요? 에어백이 나오잖아. 에어백이 나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덜 다치지. 왜 덜 다치냐면 에어백이 풍선 같은 거잖아. 그럼 얼굴이 쾅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 부딪혔을 때 풍선 때문에 쭉 뭐가 됐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지. 맞지? 잘 봐 얘들아. 잘 봐. 충격력은 아니다. 이거 먼저 생각해봐. 첫 번째 이렇게 같은 높이에요. 계란이 한 개, 계란이 두 개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하나는 맨바닥이고요. 하나는 방석이에요. 됐죠? 그럼 같은 높이에서 이걸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속도가 똑같죠? 똑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계란이니까 같은 질량, 같은 속도죠. 맞아요? 그럼 맨바닥에 놨을 때의 운동량과 방석에 놨을 때 운동량은 닿기 직전의 운동량은 똑같아요. 질량이 같고 속도가 똑같으니까. 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었잖아.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나중에 멈추겠지. 정지를 하겠지. 얘도 정지를 하겠지. 그럼 이 운동량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 운동량에서 변한 요 값은 어떻게 돼?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자, 같은 높이, 같은 질량이라면 두 계란의 충격량은 같다라고 해요. 똑같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맨바닥과 방석 중에 누가 깨질까? 계란이 깨지는 건 어디가 깨지대? 맨바닥이 깨져? 방석이 깨져? 맨바닥의 계란이 깨진다요. 왜 맨바닥에 계란이 깨질까? 충격
시간. 그러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서 힘이 세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맨바닥은 어때? 이제 방석의 계란은 안 깨진다지. 왜 안 깨질까? 충격 시간이 길어서 힘이 약하게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안 깨진 거지. 그래서 봐봐. 거기 밑에 봐봐. 거기서 충격력이란 말 적혀 있어. 맞죠? 그 밑에 간다. 거기서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벽에 부딪혔고요. 하나는 볏짚 같은 데 부딪혔지. 그럼 벽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내렸었어? 자동차가 부서졌지. 근데 볏짚은 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안 부서졌잖아. 이유는 뭐냐면 밑에 본다. 밑에 충격력과 충돌 시간과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는 방석이고 하나는 맨바닥인 유리컵을 놓은 거야. 누가 깨져? 유리컵이 맨바닥에 깨지겠지. 1번 충돌초로 두 컵의 운동량입니다. 충돌초로 운동량이야. 충돌 직전 두 컵의 질량과 속도가 같으므로 두 컵의 운동량은 같고 충돌 후 두 컵의 속도가 0이므로 두 컵의 운동량은 0으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운동량이 변화된 값이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야. 즉 충격량이 똑같다는 얘기지. 됐어? 그런데 밑에 간다. 2번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즉 봐봐. 우리가 I가 뭐랬어? I가 충격량이라고 했죠. I는 F 곱하기 T예요. 그럼 얘가 일정해. 같다고.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지. 얘가 뭐야? 그러니까 맨바닥이야. 얘가 방석인 거고. 됐어? 시간이 부딪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힘이 작아.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얘는 힘이 그러니까 시간이 작지.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리컵이 깨질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야. 이를 좀 봐봐. 내가 여기서 분필을 2개를 갖고 할 거 실험할 거거든. 실험을 2개를 할 거거든. 놓으면 어떻게? 둘 다 깨질 거야. 그렇지? 깨지겠지. 근데 하나는 어디에 놓을 거냐? 하나 여기다 놓을 거야. 여기다. 요걸 놓을 거야. 요거 푹신푹신하겠지? 여기 놓고 떨어뜨렸어. 그럼 누가 깨질까? 얘는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져서 안 깨질 거야. 근데 이건 맨바닥에 떨어지니까 깨지겠지. 왜 그래? 얘가 바닥에 닿아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이 작으니까 얘가 안 깨지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 짧아? 짧지? 짧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힘을 많이 줬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 깨지는 거지. 이해돼? 안전과 관련된 거라고 해요. 이거 원래 내가 잘 깨긴 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 아까워서 잘 안 깨. 자 됐어? 밑에 갑니다. 거기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셔요. 되게 중요한 말 합니다. 또 끝났어. 이제 봐봐. 여기에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힘과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힘이 커요. 시간이 짧고 얘는 힘이 작고요. 시간이 길어요. 맞죠? 그럼 이거는 깨질 거고 이건 안 깨지겠죠. 넓이는 같아요. 넓이가 뜻하는 게 뭐죠? 넓이가. 힘과 시간 그래프도 넓이는 충격량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거야. 기억하시고 맨 밑에 갑니다.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방법. 거기서 태권도 선수가 차는 보호대. 이건 어떻게 했어? 약간 푹신푹신해.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야? 시간을 길게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것들 있지. 그것들도 마찬가지야. 알았니?
나머지 자동차 범퍼도 있고요, 에어 매트도 있고요, 에어백도 마찬가지. 고무로 만든 줄은 탄성이 있어 힘이 작거나 시간을 길게 함으로 사람이 큰 힘을 받지 않는다. 헬멧 안쪽에 스펀지도 마찬가지고 충전재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시간을 길게 해서 안 깨지게 만든다. 됐어? 오늘은 조금 빨리 갔는데 복습을 하시고요. 얘들아 복습을 하시고요. 숙제는 어디까지요? 24페이지까지 숙제하신대요. 나중에 얘들아 봐봐. 금요일날 우리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목요일날 숙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숙제를 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숙제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영상은 내일 보낼 테니까 복습을 하세요. 제발.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문제는 어떻게 돼? 맨 뒤에 답이 있거든? 체크하세요. 근데 고민하세요.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오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라고. 그 다음 내가 설명 다 해줄 거야. 예를 들어 공식을 적용시키는 걸 못했어? 내가 해줄 거고. 근데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키는 걸 못했다는 얘기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만 알고 있으면 내가 다 방법 설명해 줄 거거든? 알았어? 얘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보는 파트 중에, 그러니까 통합과학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얘. 그다음에 물리 파트 중에 전기 파트. 화학 파트 한 파트가 있는데 산화반응, 중화반응 거기가 좀 어려워. 근데 니네가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어려운 건 한 거야. 이 다음부터는 쉬운 게 나오고 훨씬 더. 됐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우리는 뭐야? 복습만이 살 길이다. 복습을 하면 할수록 뭐야? 얘네가 아는 것도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지. 한 번에 끝날 수 없다는 이게 3월달까지 또 다시 반복해서 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러니까 큰 개념을 지금 잡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너무 세세하게 다 외울 생각은 안 해야 돼. 그때 외우면 다 까먹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외우는 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큰 거는 다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복습하라는 얘기고. 됐어? 할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딩이야.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내가 낯가리는 건 낯가리는 거야. 근데 대신 내가 들었는데 모르겠어. 이 내용 모르겠어.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낯가려서 설명을 해달라는 소리를 못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낯가리든 안 가리든 간에 모르는 건 다 질문하는 거야. 알았어? 됐어? 공부하다 모르겠으면 내게 다음 주에 또 일찍 와서 내가 몇 시쯤에 올 거든. 내일 다음 주에 2시쯤에 올 거든. 그래서 쟤들 아는 애들 불러낼 거거든. 그때 와서 또 설명 듣고 질문해도 괜찮아. 2시에 와서. 알았지? 알았니 얘들아? 여기까지 갑시다.